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탄핵 중독당, 국정마비당, 내란 쿠데타당, 민주당이요. 한덕수 대행까지 오늘 3시에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이 만에 하나게 탄핵이 되면, 이제 그 다음 순위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그 다음 순위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는 200석이 안 되면 한덕수 대행이 무효니까, 의결이 안 됐으니까 계속 이 직무를 보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현재 고난적인 심판이나 가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다툴 때는 또 다투더라도 최상목 장관이 어떤 분인지, 이거는 이제 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떠나서 지금 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최상목 장관하고는 이제 제가 오랜 게 인연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만에 하나게 탄핵이 됐을 때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최상목 장관이 돼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과연 이게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 자유파 이념이 확고한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최상목 장관이요, 마지막으로 또 호소를 했어요. 오늘 표결 앞두고요, 국무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최상목 장관이 대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제고해달라. 탄핵을 제고해달라. 왜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이제 탄핵은 이제 내각 전체에 대해서 탄핵이다. 그렇잖아요. 나머지 장관들도 한덕수 대행하고 운명을 같이 할 겁니다. 민주당 꿈깨야 돼요. 이 박범계나 몇 놈들이 최상목 장관 잘 모르고, 야 그래도 한덕수보다 낫겠지. 최상목 장관이 계엄도 제일 강하게 반대하고, 계엄했을 때 제일 먼저 국무회의 뛰쳐나갔으니 최상목은 그 위에 국무회의도 잘 참석하고 좀 한덕수보다 낫겠지. 최상목이 좀 고분고분하겠지. 우리가 시킨 대로 좀 잘하겠지. 이렇게 박범계나 민주당 의원들이 떠들고 있는데, 그거는 최상목 장관을 전혀 몰라서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상목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오늘 최상목 장관이 내각 전체 장관들과 함께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을 제고해달라. 이거는 이제 전체 내각에 대한 탄핵이다. 제고해달라. 그러면서 우리 경제나 안보 국정에 큰 타격을 준다. 이렇게 탄핵 위협하면 국정이 마비돼가지고 엄청난 국민께 피해가 되고,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이기 때문에 결국 제고해달라. 마지막 업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요,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200석이 노는지 150석이 저는 안 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따라 조금 대응 방법은 달라지겠는데요. 저는 그러면 최상목 장관이 어떤 분이냐, 이분에게 과연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하냐, 한덕수 대행처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왜냐? 제가요, 옛날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했잖아요. MB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기재부 장관이 강만수 장관이었어요. 강만수 장관. 2008, 9년 되겠죠. 그때가. 근데 그때요. 그때 장관 보좌관이 이제 사급인가? 상급인가? 하여튼 이 장관 보좌관 급수가 더 높았을 거예요. 이제 최상목 선배였죠, 그때. 그 밑에 이제 비서관이 이정도라고요. 이정도는 이제 문재인 때 5년 동안 이제 총무비서관 했던 이정도. 제 합천 고향 선배거든요. 이정도 비서관. 그 위에 강만수 장관의 특보 보좌관이 최상목이었어요. 근데요, 최상목 장관이 서울법대 나온 거예요. 강만수 장관도 서울법대 나왔어요. 최상목 장관도 서울법대를 놓은 거예요. 8위학번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 조혜진 전부 동기입니다. 조혜진 의원, 나경원 의원, 최상목 전부 서울대 8위학번에 인물이 많아요. 그 동기인데 이분이 박세일 교수의 수제자입니다. 박세일 교수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강직한 교수 있잖아요. 법경제학 하는.
저도 수업을 한 3-4개 들었는데 박세일 교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경직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기재부에 들어온 서울국대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로또 복권할 때 복권위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재부의 국제통상국에 제가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강만수 장관한테 제가 3개를 했어요. 그때 최성묵 선배가 이제 저도 서울국대 선후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친하게 아주 오랫동안 지내온 이런 게 인연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은 아주 잘 압니다. 원칙, 소신, 법리에 밝고 경제도 해박하죠. 요직을 두루 거쳤으니까.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특별한 관계예요. 우리 인수위 때 보세요. 이분이 인수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수위 때도 대통령.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바로 기재부 장관을 지명한 거 아닙니까? 서울법대 후배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 도중에 환갑을 맞이했어요. 68약 환갑을. 이걸 특별하게 윤 대통령이 환갑을 특별하게 챙겼다. 이런 게 또 후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하고도 각별한 관계고, 그 다음에 원칙, 소신, 법리, 왜 서울법대 출신이고 법리에도 밝아요. 이분은 저는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야, 한덕수만 탄핵하면 최상목이 우리말 잘 들어서 우리가 시킨 대로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겠지. 그러고 그러고 설마 거부권 하겠어? 내란 특검이나 또는 김건희 특검 그냥 공포하지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완전히 꿈 깨야 됩니다. 민주당의 착각은 자유지만 이거는 꿈 깨야 됩니다. 그럴 리가 없죠. 오늘도 봤잖아.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이 말은 한덕수 대행과 우리 국무위원들은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입장 변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확고한 오늘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제가 오늘 MBN에서 뭐라 했냐면, 야, 민주당 너 임마 범죄자 집단들 너 파출소 피하면 뭐 있냐? 경찰서 있다. 경찰서 피하면 경찰청이 있다고. 너 범죄 집단이 범죄 집단은 말 안 했지만 방송에서 못하니, 근데 제가 파출소 피하면 경찰서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지금요, 한덕수 대행 피해가 최상목, 그러면 더 아마 민주당은 상당히 한덕수 대행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더 원칙대로 가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더 후회를, 한덕수 대행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더 원칙대로 아마 일처리를 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민주당 이자들이요, 이자들이 뭡니까? 이게 완전히 내각을 초토화시키면요, 국무회의가 안 되면요, 우리 헌법 보세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1호, 2호, 3호 10몇 개 쭉 놓잖아요.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완전히 국정이 마비되는 거예요. 지금 이자들이 이거 지금 장경태가 또 떠들더만, 장경태가 최상목도 임명 안 하면, 헌재재판관 임명 안 하면 최상목도 탄핵한다. 또 임명 안 하면 순차적으로 다 탄핵한다. 벌써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국민들이 진짜 몽둥이 들고 민주당 의원들 다 때려잡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국정을 마비시키도 유분수지. 저거 마음대로 모든 국민을 막 탄핵해 나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야말로 내란 쿠데타, 분명하단 말이에요. 내란 쿠데타. 내란이나 쿠데타가 총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탄핵권을 무차별적으로 남용하는 이런 것도 다 엄밀하게 보면 내란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예요. 완전히 국가기관을 다 마비시켜버리잖아요. 심각한, 저는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반법치적인, 반민주적인 이런 불법 쿠데타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범죄 소굴이에요. 범죄 소굴. 이재명의 방탄 소굴. 이게 국회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국회를 심판해야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최상목 장관에 대해서 제가 워낙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잘 알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상목 장관 만에 하나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탄핵 저는 안 될 걸로 보는데 200석이 만에 하나도 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최상목 장관도 흔들림 없이 윤석열 정권의 충신으로 남지 이재명 민주당의 부역자가 되는 일은 절대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자신 있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